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장 마감 끝까지 든든하게 함께하겠습니다. 마감인반 60분의 승부 최슬기입니다. 오늘 오전장에 골을 깊게 만들었던 우리 양대시장, 지금은 낙폭 많이 만회를 하면서 현재 보합권에서 좀 움직이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 시각 현재 시장 상황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별로 지금 등락 많이 엇갈리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영상 콘텐츠주들은 오늘 상당히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바로 이 더 글로리의 흥행 기세 덕분인데요. 공개 이틀 만이었던 1월 1일 벌써 넷플릭스 시리즈 전 세계 순위 5위를 기록했다라고 하는데요. 여전히 인기가 지속이 되면서 영상 콘텐츠주들 전반의 주가를 같이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더 글로리의 제작사 화인담 픽처스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스튜디오 드래곤을 비롯해서 사마 네트워크스 등이 지금 현재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스튜디오 드래곤 1%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 또 사마 네트워크스는 현재 15%대 급등하고 있습니다. 또 A스토리도 2%대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영상 콘텐츠 관련주들이 대체적으로 빨간 불빛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여전히 2차 전지주들의 발걸음은 무거운 상황인데요. 실망을 안겼던 K칩스법이 다시 한번 수술대 오르면서 반도체주들은 그래도 좀 반등에 나서려는 분위기들이 포착되고 있지만 지금 현재 2차 전지주들은 여전히 좀 무겁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테슬라의 지난해 4분기 인도량은 분기 기준으로는 최다 실적을 기록을 했지만 월가의 예상치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금 현재 이런 전기차들의 수요 감소, 또 코로나19와 관련된 중국 공장의 생산 차질 등이 그 원인이다라고 지목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 문제들이 올해라고 해서 쉽게 해소가 되지는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2차 전지주들 하락세를 띠고 있는 상황인데요. SK이노베이션 지금 2%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고 또 오늘 LG에너지솔루션 계속해서 좀 보합권에서 움직이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2차 전지주들이 이렇게 무거운 모습 보이고 있는 반면에 건설주들은 지금 희비가 좀 교차하고 있습니다. 건설주들 지금 부동산 시장이 2023년 경제에 뇌관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2023년 전국의 아파트 신규 분양 계획은 전년 대비해서 28.6%, 거의 30%가량 낮은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2012년 이래로 가장 낮은 수준인데요. 최근 5년 동안 평균 물량의 76%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축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으로 인해서 현재 건설주들 희비가 좀 교차하고 있는 모습인데 HDC 현대산업개발 1%대 약세를 띠고 있고요. GS건설도 계속해서 보합권에서 등락 거듭하고 있습니다. 또 DLENC, 대우건설 등도 오늘 움직임 다소 좀 무거운 상황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저와 함께 간략하게 짚어보셨습니다. 새해라고 해서 여전히 뭔가 달라지는 분위기들 나타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우리의 기대감을 계속해서 깎여 나가게 만드는 시장들 포착이 되는데요. 이 시장에서는 과연 어떤 전략 취하는 게 좋을까요? 오늘도 마감인반 60분의 승부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감인반 60분의 승부 생방송은 지금 유튜브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해 주세요. 자, 그럼 마감인반 60분의 승부 시작합니다.
오늘 시장의 핵심 업종 확인해보는 시장 극과 극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극과 극은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장도 좀 훈훈해져야 될 텐데 아직까지도 시장은 참 반응이 없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각 현재 엇갈리고 있는 업종들 움직임 먼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강세 업종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등락률 기준 모두 오후 2시 반 기준입니다.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 오늘 시장에서 좀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엔터주나 영상 콘텐츠 관련주들이나 오늘 시장에서 좀 오름세 챙기고 있는데요.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 현재 1%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통신장비 관련주들도 오늘 움직임 나쁘지 않은데요. 역시나 1%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종이목재 관련주들도 오늘 시장에서 소폭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하락하고 있는 업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장 약세 업종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금속 광물이 2%대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원자재들 참 계속해서 이슈가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비금속 광물 2%대 약세 띄고 있고요. 음식료주도 오늘 시장에서는 다소 움직임 좀 무겁습니다. 1%대 하락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 자, 화학주들 아무래도 2차 전지주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화학주들도 역시나 오늘 시장에서는 약세를 띄고 있는 모습인데요. 거의 1% 가까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 강세 업종 또 약세 업종 화면을 통해서 먼저 체크해 보셨습니다. 자, 그래도 오늘은 좀 상승하는 업종도 있고 하락하는 업종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자, 일단 뭐 통신 장비주들 오늘 시장에서는 좀 비교적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통신 장비주들 계속해서 뭔가 터져줄 듯 하던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실적 부진에 좀 시달렸던 이슈들도 있었고요. 하지만 통신 장비주들 오늘 장에서는 모처럼 좀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얼마나 남았는지 좀 궁금해지는 상황인데요. 뭐 통신 장비주들 하면 아무래도 5G랑 또 연결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 5G가 사실 계속해서 뭔가 우리한테 기대감을 줬다가 다시 뺏어갔다가 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통신 장비주들이 좀 오르곤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아주 마음 편안한 상태로 지금 보이진 않거든요. 앞으로 통신 장비주들의 추가적인 상승 여력 얼마나 남아 있을까요? 네, 딱 진짜 그 한마디로 잘 표현해 주신 것 같아요. 기대감을 줬다 뺏은 그냥 네. 기대감만 준 이제 바람만 든 상태였는데 그게 역시 실적으로도 반영돼서 2년 내내 수주 가뭄이었습니다. 그래서 2년 내내 삼성전자 2020년 7월 달에 벌어진 수주 이후로 계속 수주가 없어가지고 대규모 수주가 없었고 그다음에 그게 통신 장비 업체들, 밸류체인 업체들한테까지 계속적으로 실적 부진의 원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2023년은 조금 다르게 보는 게 5G 수주 관련돼서 여전히 조금 수주가 지연되거나 좀 이연된 부분이 있지만 수주는 취소된 건 아니고요.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는 일단은 각종 SK텔레콤이라든지 LG U+라든지 그다음에 SK텔레콤, LG U+, KT가 계속적으로 품질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품질 경쟁하려면 이 통신 품질 향상을 위해서 이 주파수도 확대하고 그다음에 주파수 대역도 변경하고 그래서 2023년에는 본격화 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주파수 추가 할당하거나 대역폭 확대가 국내에서는 이런 부분이 통신 장비 업체들, 통신 부품 업체들한테 수주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중국보다 기대하는 거는 지금 인도거든요. 인도가 왜 기대를 하냐면 삼성전자가 인도의 1등 업체, 지금은 지오 릴라이언스가 1등인데요. 릴라이언스 지오에도 납품한 이력이 있고 그다음 2등인 에어텔한테도 납품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가 아마 중국을 넘어서서 2023년에 인구로 1위 국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위 국가가 된다는 의미는 그만큼 통신 저변이 많이 확대가 돼야 되고 통신 이 소위 말하는 5G 기지국 구축 1위인 중국과 아주 비슷한 방향으로 전개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에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워낙 네트워크망 투자를 국가 인구와 밀접해서 적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인도도 그러한 형태로 갈 거라고 보고 있고 삼성전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위, 2위 사업자 모두 글로벌 레퍼런스 납품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인도가 본격적으로 가장 지금 소위 말해서 5%대 경제 성장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2023년하고 2024년 모두 보수적으로 잡아서. 그래서
인도 자체 인프라도 깔아야 되지만 가장 결정적으로 탈중국 때문에 중국으로 나가는 기업들이 인도로 해외 기업의 유입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도 관련돼서 해외 기업들이 많이 유입이 되면 유입이 될수록 이런 통신망은 가장 기초 산업이기 때문에 통신망 인프라가 깔려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인도 관련된 해외에 대한 모멘텀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생각보다 유럽에 대한 모멘텀을 갖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영국의 보다폰이 유럽 관련돼서는 가장 글로벌 유럽에서는 탑 1위를 찍을 정도로 굉장히 큰 통신 업체인데요. 유럽의 보다폰도 5G 관련된 비용을 대폭 지출도 늘리고 이 장비도 굉장히 의미 있게 수주로 확대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영국을 필두로 영국과 프랑스에서 이런 그 5G 관련된 가입망과 이 통신 장비 부품 업체가 확대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통신 장비 업체도 당연히 통신 장비 업체도 그 반도체 부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반도체 수급난이 자동차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통신 관련된 장비 업체 단에서도 이 발목을 잡았었는데 그 부분도 상당히 리스크가 완화되고 있고요. 리스크는 거의 해소됐다고 보는 의견이 많고 항공사 간의 주파수 충돌 문제도 리스크 해소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지국 신버전이 2023년에 출시됩니다. 그러면 국내뿐만이 아니라 인도, 캐나다, 미국, 아까 말씀드린 영국과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에 대한 이슈까지 글로벌적으로 통신사 관련된 유의미한 실적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5G 통신 가입자 비중이 글로벌 전체적으로 치면 55% 정도 수준이니까 아직도 한 85%까지 최소한 30% 이상 확대 여력이 남아 있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글로벌 그 스마트폰 중에 가장 잘 팔리는 아이폰 14 같은 경우가 지금 기기 변경을 통해서 5G 폰으로 확대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저는 사실 이야기를 듣다가 살짝 좀 궁금해졌던 부분이 2020년 삼성전자가 버라이즌 향 이 수주를 따낸 이후에 좀 대규모 수주가 부재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뭐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 뭐 인도로도 또 일본의 최대 통신망 이 사업자인 NTT 도코모로도 뭔가 계약이 있었다 그런 이슈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정도까지는 이제 버라이즌까지는 또 아닌가 보죠. 자, 어쨌거나 뭐 지금 말씀 중에도 나왔다시피 인도 시장이 상당히 참 이제는 더 크게 전해지고 있는데 뭐 이제는 성장성을 생각한다면 중국이 아니라 인도 시장을 잡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만큼 이제 앞으로 삼성전자가 좀 인도 내에서 어떤 입지를 쌓게 될지 좀 그런 부분도 궁금해지기도 하고 뭐 앞으로 그러면 이렇게 통신 장비들이 뭔가 개발을 하게 된다면 어떤 종목들 위주로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되는지 궁금한데요. 저희가 어떤 종목들 위주로 좀 봐야 될까요? 예, 아까 말씀 주신 그 버라이즌 장비 수주 같은 경우는 한 7조가 넘었고요. 말씀 주신 그 외의 수주 단들은 1조 미만대였기 때문에 수주의 규모 차이가 확실히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버라이즌 향만큼의 이제 규모가 인도 쪽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말씀 주신 대로 역시 장비 단에서 저는 오히려 통신 업체보다는 장비가 훨씬 더 매출과 이익의 성장폭이 크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글로벌 5G 가입자 수가 연간 10억 명 이상으로 LTE 대비 2배 연속으로 빠른 속도로 나오면 이런 스몰셀이라든지 중계기라든지 여러 통신 부품 장비가 당연히 가장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삼성전자 향으로 직납하는 업체가 뭐 기가레인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있고 그 외에 스몰셀이라고 하는 소형 중계기가 가장 매출이 추가 확대될 거라고 보는 이유가 이 스몰셀 관련된 그 모멘텀이 국내가 아니라 북미나 일본, 유럽에 더 큰 모멘텀을 갖고 있어서 스몰셀 관련된 대표적인 회사는 이노와이어리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이노와이어리스 같은 경우는 좀 차트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노와이어리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이 단기적이지만 동반 순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바닥권에서 지금 23,000원에서 지금 35,000원까지 약 50% 정도가 올라온 상황이긴 합니다. 올라온 상황이긴 한데 주봉이나 월봉상으로 긴 호흡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반토막 난 수준입니다. 지금 주봉이나 월봉상으로 봤을 때도 이제 월봉상에서는 이 소위 말하는 20월봉이 황금선이라고 하는 요거를 아직 이제 막 돌파하려는 추세에 있고요.
상승 추세는 완전히 전환됐죠. 주봉상에서도 이 노란색 황금선을 지금 돌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일봉상에서도 지금 차트가 지금 가장 그 이상적인 정배열의 형태를 띠면서 안정적으로 올라와주고 있고요. 이때 한번 대량 거래량 터진 이후로 거래량을 줄이면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상적인 모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노와이어리스 같은 경우는 가지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이 전고점 당연히 41,500원은 이제 계속적으로 수주나 이런 국내를 포함해서 북미와 인도, 유럽에서 이런 수주 관련된 모멘텀이 2023년에 본격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전고점 41,500원 정도 당연히 돌파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규로 진입하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최소한 이 이평선들이 밀집된 가격이 지금 한 3만, 61선하고 21선이 밀집된 가격이 3만 원에서 3만 3천 원 정도 부근입니다. 그래서 이쪽까지 그러니까 한 최소한 지금 가격대에서는 10% 이상 조정이 나오면 매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지금 가격대에서보다는 조금 조정이 나왔을 때, 기술적으로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하는 게 유망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노와이어리스 일단 뭐 지금보다는 조금 더 조정 구간에 들어서게 된다면 그때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통신 장비 저희가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사실 뭐 통신 장비 5G로도 있겠습니다만 인터넷 부분도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 인터넷 하면 우리나라가 당연히 강국이다라고 저희가 뭔가 호기롭게 얘기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좀 후발주자들의 약진도 상당히 좀 대단한 상황이고 이제는 좀 인터넷 강국이라는 말도 좀 옛말이 되는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그게 아무래도 이런 국내 초고속 인터넷 순위가 하락하는 데서도 좀 나타나고 있는데 후발국이 이 광케이블 구축에 좀 힘을 쓰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뉴스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표님, 이 최근의 상황들이 좀 이런 통신 장비 업황 자체에 조금 더 이 상승 모멘텀이 좀 되어줄 수 있을까요? 그 통신 관련돼서 아까 말씀드린 초고속 인터넷 순위 하락 관련된 건 부정적인 이슈는 맞는데요. 그러니까 국내 업체들 그래서 그 국내 매출 비중 상당히 줄이고 아까 말씀드린 일본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인도라든지 그런 쪽으로 매출 비중을 계속 늘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는 당연히 통신 장비 업체들도 좀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사업 이음 특화망이라고 해가지고요. 5G 관련돼서도 5G와 아까 말씀드린 인터넷 관련돼서도 개별 기업들한테 이 통신망 네트워크를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이 이음 특화망 같은 경우가 이제 신규 성장 동력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오히려 이제 이 통신 장비 업체들한테 새로운 신규 성장 동력으로 보고 있고 국내 통신 장비 업체 중에서 국내에 대한 비중보다는 북미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인도에 관련된 매출 비중이 높은 회사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삼성전자 삼성전자 직접 매출이 납품하는 업체들 위주로 좀 선별해서 보자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상승을 보이고 있는 통신 장비주들 이야기는 이쯤에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시장에서 좀 부진한 부분들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뭐 비금속, 광물, 또 음식료와 더불어서 화학 업종도 좀 하락하는 모습인데요. 화학 업종을 끌어내리고 있는 부분들 무슨 부분인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정말 뭐 2차 전지주들 때문에 하락하고 있는 건지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 자, 대표님, 오늘 화학 업종을 끌어내리고 있는 요인은 대체 뭐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 화학 업종이 계속 1년 내내 부진했는데 12월 달 한 달 반짝 좋았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조금 오른 거에 대한 약간의 차익 실현 물량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화학 업종은 진짜 2023년에 역발상의 관점으로 투자해야 될 업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미난 통계가 있는데 최근 10년 동안 그 전년도에 가장 수익률이 하락했던 업종 5업종을 오히려 그 다음 연도에 수익률이 좋았고요. 반대로 사람들이 가장 기대감을 많이 가졌던 전년도에 수익률이 가장 좋았던 상승업종 5개가 그 다음 연도에는 오히려 수익률이 역전되는 형상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2022년 내내 아무도 관심이 없고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고 실적도 계속 하락했던 업종이 대표적으로 철강이나 화학업종이거든요. 근데 화학업종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수요와 공급이다. 근데 역시나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화학 업종에 많이 반영이 돼 있고 최근에 조금 중국 리오프닝으로 좀 좋아진가 했더니 계속 뭐 중국에서 이제 사망자 더 많이 나올 거고 중국으로 이제 나가는 거 못 나가게 하고 우리나라도 그리고 중국에서 들어오는 것도 못 들어오게 하고 그래서 잠깐 약간 소강 국면인 것 같아요. 중국에 대한 리오프닝 모멘텀이. 근데 저는 이게 단기적으로 볼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결정적으로 3월 달에 중국에 이제 전인데 이제 3월 달에 굉장히 중요한 양해가 나오는데 그때 본격적으로 인프라 투자 관련된 법안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이 소비를 여는 소비재 관련된 것도 주목을 받을 수 있겠지만 이런 인프라 관련된 것도 상당히 주목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이미 가장 그 끝단에 있는 폴리에스터라고 하는 기초 석유화학 제품 중에 하나가 가동률이 50% 미만인데 70%대까지 올라왔고요. 이거는 이제 80%대까지 가면 정상적인 가동률이라고 보고 있는데 80%대까지 올라올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철저하게 수요와 공급으로 봐야 되는데 기초 석유화학 제품은 2020년, 2021년, 2022년 초반까지 중국에서 공급량을 엄청나게 많이 늘려놨거든요. 왜냐하면 플라스틱이 가장 많이 쓰이는 데가 중국이고 전체 플라스틱의 사용량의 43%를 중국이 차지하니까 그렇긴 한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가장 석유화학 최대 수출국이 중국이고 중국도 세계 최대 석유화학 소비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공급에서 중국이 너무 공급을 엄청나게 많이 늘려놓은 거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석유화학 제품의 가격이 계속 떨어졌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동률이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석유화학 제품의 쌀인 에틸렌의 이 철저하게 공급대 수요를 봤을 때 공급은 한 전년 대비 올해 같은 경우는 한 4% 미만으로 증가할 거다. 근데 반면에 중국에서 인프라 수요가 조금만 한 15% 이상만 회복이 된다면 15%가 회복된다는 게 엄청나게 높은 수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15% 정도 이상만 회복이 된다면 철저하게 공급보다는 수요가 초과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석유화학 제품 중에서도 철저하게 차별화돼서 이 고부가 가치는 이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소위 말하는 PVC라든지 이런 소재단은 오히려 스프레드 마진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추가적으로 특수화학 제품에 대한 수요는 둔화될 거라 보고 있지만 범용화학 제품이라고 하거든요. 필수적 소비에 관련된 범용화학 제품의 이 소위 말하는 저소득 가구일수록 필수 소비에 대한 그 수요는 훨씬 더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소비 축소를 줄이기는 어렵다. 그래서 범용 소비화학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은 당연히 수혜가 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석유화학 업종 중에 롯데케미칼이라든지 대한유화가 12월 달에 그 주가 상승이 좋았고 견조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게 단기적으로 절대 끝날 거라고 보고 있고 중국의 모멘텀과 연관돼서 최소한 내년 올해 상반기까지는 계속 좋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 롯데케미칼이나 대한유화 역시도 석유화학 제품만 만드는 건 아닙니다. 물론 석유화학 제품의 비중이 50%지만 롯데케미칼이나 대한유화도 하이브리드화 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신성장 동력의 매출 비중이 계속 커지고 있는 거죠. 대한유화 같은 경우는 이 2차 전지 소재 분리막에 들어가는 폴리프로필렌을 만들고 있고요.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수소와 이 수소에 대한 모멘텀도 갖고 있고 롯데케미칼도 역시 그 최근에 인수한 일진 머티리얼즈를 통해 동박에 대한 대규모 투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화학 업체로 이제 봐야 되지 순수 석유화학 업체로 보는 회사들이 이제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본업이 이제 캐시카우가 내년에 대폭 흑자 전환되고 거기다 신성장 동력까지 감안한다고 봤을 때는 지금 롯데케미칼이나 대한유화란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제 뭐 2차 전지단의 포스코케미칼 같은 회사들이 그렇게 시장에 대한 우려와 달리는 내년에는 올해는 상당히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업황 자체가. 네, 뭐 지금 대표님 말씀해 주신 부분들 잘 알겠습니다. 사실 먼저 얻어 맞았다 보니까 올해는 좀 괜찮을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일견 이해가 되는데 근데 지금 뭐 말씀해 주셨다시피 화학 업종 내에 정말 많은 산업군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들이 거진 다 경기 침체 영향들을 좀 받게 될 텐데 그게 아무래도 기존 보유자 입장이든 아니면 신규로 지금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든 대응 전략 자체가 뭔가 적극적으로 하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응 전략은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이 부분은 좀 간략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갖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일단은 작년보다 2022년보다 2023년이 좋을 건 분명하기 때문에 더 버티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신규로 화학주 진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저는 굉장히 좋은 가격대 좋은 투자의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철저하게 그 종목별로 봐야겠지만 대형주 단에서는 일단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 보시면 롯데케미칼도
바닥권에서 올라온 가격대가 한 20% 정도 수준입니다. 20% 정도 수준이고 길게 좀 긴 호흡으로 주봉이나 월봉으로 봤을 때도 월봉에서는 지금 이 소위 말하는 황금선을 밑으로 지금 거의 비슷한 가격대에 있고 주봉상으로는 추세를 돌파한 상황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케미칼은 저는 이제 지금 가격대는 뭐 항상 조정이 나오면 사실이라고 말씀드리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최근 한 달 동안 매수한 가격이랑 지금의 가격대는 큰 차이가 없어서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포스코케미칼 같은 경우는 화학주보다는 2차 전지에 대한 모멘텀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점 대비 지금 25% 정도 하락한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포스코케미칼은 지금 가격대에서 바로 사도 괜찮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케미칼이나 롯데케미칼은 최소한 1년 이상의 호흡, 뭐 대한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화학주가 오히려 올해 2023년에는 완전히 이 역발상의 관점으로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면서 대폭 흑자 전환하는 해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러려면 외국인이나 기관의 수급이 들어와야 되는데 의외로 외국인이나 기관의 수급이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반적인 화학 업종 관련돼서. 네. 자, 화학주들이 새로운 기회의 시간이 열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김지훈 대표님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도 혹시 화학주인 걸까요? 네, 화학주에 관련돼서는 저는 이제 포스코케미칼을 가장 좋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은 통신주가 상승 업종에 있어서 상승 업종이 솔리드를 가져왔습니다. 네. 솔리드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에 지금 동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굉장히 좋은 그 수급 현황을 보여주고 있고요. 저점 대비 지금 한 30% 정도 올라와서 약간 옆으로 횡보하는 구간에 있습니다. 횡보하는 구간에 있고요. 아직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고 보는 게 올해와 내년에 굉장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 매출과 이익 모두 30% 이상 증가하고요. 내년에도 2024년에도 매출과 이익이 30% 이상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익의 개선폭이 굉장히 큰데 이익은 50% 이상씩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고 이 회사도 당연히 이 소위 말하는 광중계기 시장에서 계속 연평균 15% 이상 성장이 나오고 추가적으로 이 오픈랜이라 하는 게 개방형 무선 접속망이거든요. 오픈랜이 이제 막 시장이 개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오픈랜은 국내만 하는 게 아니고 미국도 하고 일본도 하고 유럽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미국, 유럽, 일본으로 국가별로 매출처가 확대된다는 게 상당히 저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징적인 게 2023년부터 올해부터 유럽의 관공서향으로 매출이 꾸준히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기존의 캐시카우인 이 이동통신이나 유성통신 관련 네트워크 장비가 유럽으로 굉장히 생각보다 잘 팔리고 있다. 그래서 이 회사는 국내용 장비보다는 오히려 해외 글로벌 모멘텀으로 봐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목표가는 좀 길게 잡아서 그래도 최소한 여기서 20% 이상의 상승 여력이 남아 있어서 한 7,100원으로 보고 있고요. 매수가는 한 5,300원에서 5,800원으로 지금 가격대에서도 좀 매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손절선은 근데 지금 5,200원 정도면 한 15% 정도거든요. 그래서 손절선은 좀 짧게 한 15% 마이너스 정도 선에서 좀 대응하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지훈 대표의 현재 탑픽 솔리드까지도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마감이 다가오고 있는 이 시점, 이제는 슬슬 내일장에 대한 고민도 풀어보셔야 되겠죠. 지금 이 시간 내일런 통해서 내일 시장 고민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의 내일런은 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부 이화진 과장과 함께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가 앞서서는 오늘 시장을 분석을 해봤다면 이제는 내일장 우리가 문 열리자마자 어떤 전략을 가지면 좋을지 그 고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내일장 시초가 공략 업종부터 화면을 통해서 공개하겠습니다. 내일장 시초가 공략 업종 대체 어떤 업종일까요? 지금 화면을 통해서 공개하겠습니다. 네, 작년 한 해도 참 우리 시청자분들 많은 분들 근심 걱정에 쌓이게 만들었었던 업종이죠. 제약이 선정됐습니다.
참 제약주들도 우리 시청자분들 눈물 마르게 하지 않았던 그런 업종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참 많은 업종들이 힘들었었는데 그중에서도 제약주들이 좀 더 힘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지금 제약주를 꼽아주셨습니다. 제약주, 이제는 정말 좀 저희가 기대를 해봐도 되는 때가 오고 있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약가 인상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왔던 부분이 있고, 결국 약가를 인상했다는 거는 제약사에게 일단 호재로 일단 반영을 하는 모습을 일단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우리가 제약주를 바라보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2015년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 이전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고, 이제 17년도 그때는 이제 세트리온이 이제 바이오시밀러나 이런 부분이 전 세계 수출을 하게 됐다는 점에서 시장이 크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020년에 이제 코로나가 시작되게 되면서 이제 진단 키트나 이제 백신과 같은 부분들이 바이오 시장에 큰 기대를 받았었죠. 이제부터는 신약을 개발하는 이제 제약사나 이런 바이오 회사들에 대한 부분을 좀 기대가 이제 클 것으로 일단 보이고는 있는데, 물론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단 대형 제약사들 위주로 해서 좀 신약이 좀 개발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기술 특례로 상장했던 회사들의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신약 개발에 대한 부분이 극히 이제 미진한 부분들이 있었다는 점이 조금 부정적인 부분이긴 하지만은 일단 올해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그동안 미국 라이센스 아웃이나 이런 부분을 의지했던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신약 부분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리고 전년도부터 시작됐던 실제로 뭐 미국에 있는 바이오 회사들에 대한 M&A 이슈와 계속 그런 부분이 계속 부각되고 있다는 점이 추후에 이런 제약 바이오에 대한 결국에는 빅딜 이슈와 그리고 신약에 대한 이슈 그리고 기술 이전 이슈까지 덩달아 합해진다 그러게 되면은 충분히 올해도 좀 부각될 것으로 보이지 않나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이제는 좀 더 기대해 볼 만한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제약주들 중에서 대체 어떤 종목에 우리가 눈을 돌려야 되는지 화면을 통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 시초가 공략 종목 대체 어떤 종목일까요?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네, 숙취 해소제로 좀 많이 알려져 있죠. HK 이노엔이 선정됐습니다. HK 이노엔 오늘 하루 동안의 움직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장에 좀 부침이 심했습니다. 대체로 하락세를 띠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래도 오후 들어서면서부터는 반등에 나서면서 계속해서 상승폭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1%대 오름세 보이면서 38,0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많고 많은 제약주들 중에서 HK 이노엔 선정을 해주셨는데요. HK 이노엔,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 주목하셔야 되는 이유가 대체 뭘까요? 일단은 KKB라고 해서 일단 역류소 식도염 치료제를 개발한 회사인데,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자체 신약으로 30% 일단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24개국 나라에 대한 수출을 하고 있고, 올해는 대략 32개국에 대한 수출국을 확대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일단 재작년이죠. 재작년 9월에 중국의 러신제약과의 기술 이전을 통해 가지고 작년 한 9월 달쯤부터 본격적으로 중국 시장에서 역류소 식도염 치료제를 이제 판매를 하기로 했었고, 그에 대한 로열티를 이제 10% 정도 수취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중국과 이제 미국이 이런 관련 시장 규모가 굉장히 큰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임상 3상에 일단 돌입을 했고, 이제 올해쯤에 만약에 임상 3상에 대한 승인이 나고 결국에는 이제 품목 허가까지 나온다고 하게 되면 실제로 미국 시장에 대한 KK에 대한 성장이 굉장히 일단 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약 신약이 출시한 지 3년 만에 매출 1,000억을 작년에 돌파했고, 이제 2022년 대략 한 1,200억에서 1,300억 정도에 대한 매출 성장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전 세계적으로 이런 역류소 식도염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가 일본의 다케다캡이랑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대웅제약이랑 해서 총 3개 회사가 일단 이 치료제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일본 다케다캡 같은 경우에는 이미 나온 지가 오래된 약물이고, 이제 HK노엔 같은 경우에는 얼마 되지 않은 신약이라는 점에서 큰 기대를 좀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좀 큰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예전에 CJ 헬스케어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컨디션이죠. 이제 숙취 해소제가
작년 초부터 조금 부진을 했었는데 이제 우리나라 리오프닝이나 결국 중국 쪽의 리오프닝 이제 효과를 덩달아서 많이 크게 회복을 한 상태입니다. 실제로 4분기 실적도 굉장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 이런 숙취 해소제와 그리고 K캡의 성장 그리고 수액제 최근에 감기 대란으로 시장에서 계속 이슈가 되고는 있긴 한데 이제 HK는 같은 경우는 이제 수액제에 대한 굉장히 수요가 이제 꾸준하게 많아지고 있다는 점이 최근 주가 상승을 조금 의미하는 바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머크사 코로나 치료제도 이슈가 있었는데 이 회사는 이제 머크사 백신 실종에 대한 이제 유통 계약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대략 이제 이것만 해도 대략 2천억에 대한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간 한 8천억에서 9천억을 이제 9천억 정도가 나오고 있는 회사에서 이런 백신과 그리고 K캡 그리고 컨디션에 관련된 부분들이 사업들이 4분기 때부터 더 많은 매출이 달성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 회사의 최대 주주가 한국콜마 홀딩스인데요. 이제 화장품 관련된 OEM 업체입니다. 그리고 연호라는 이제 화장품 용기도 인수를 했죠. 그리고 HK노인 같은 경우도 화장품 더마 쪽으로 해서 사업을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추후에 화장품 관련 사업도 어느 정도 안정 단계에 이제 나오게 된다 하면은 충분히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는 회사가 HK이노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HK이노엔 정말 대한민국 술자리를 꽉 잡고 있는 그 숙취해소 음료제를 유통 판매하는 회사인데 그것 말고도 지금 2018년에 한국콜마에 인수가 되면서 앞으로 의약품 외에도 이 다른 분야에서의 이 다른 시너지 효과들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HK이노엔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 가격 전략은 어떻게 짜시면 좋을까요? 일단은 내일 4만 원, 시초가 4만 원 목표를 일단은 삼으면 될 것 같고요. 뭐 장기적으로 하게 되면은 6만 원, 8만 원도 가능한 이제 목표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단기적으로 최근 수급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시장에서 우려하는 이제 오버행 이슈도 진짜 회사 측의 확인 결과 한 6.4% 정도 오버행 이슈는 남아 있기는 합니다. 예전에 많은 물량들이 오버행 이슈 때문에 주가가 못 올랐던 부분들은 그런 악재 자체가 없다는 것이 이제 추후에 HK이노인이 조금 더 많이 날아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내일 4만 원 제시하고 손절가 3만 6천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HK이노엔 뭐 장기적으로 보셔도 좋겠지만 일단 만약에 단기적으로 보신다면 내일 시초가에 진입하셔서 목표가 4만 원 선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또 내일장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들 같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이화진 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장 마감까지 시간 채 4분도 남지 않았는데요. 현재 동시효과 상황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0.21% 내린 2221선에서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하루 동안의 움직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소폭 상승 출발했지만 금융투자를 필두로 한 기관 매도세 심화에 금세 하락 전환해서 오전장에서는 낙폭을 2%대로 벌리면서 2200선이 붕괴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오전 10시 반 이후로는 꾸준히 낙폭 축소하면서 현재 약보합권에서 움직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 4거래일 연속해서 기관 팔자세와 개인 사자세가 맞서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이에서 외국인들이 매수 전환을 하면서 지수 낙폭 축소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오전장에 매도세에 뛰던 외국인 현재는 279억 원 매수 우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에서 5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이 우세한 모습입니다. 삼성전자 그래도 오후장 들어서 소폭 상승세를 보여주기도 했는데 지금 현재는 보합권에서 움직임 이어나갑니다. 유명무실했던 K70법, 즉 반도체 특별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로 반도체 설비 투자의 세 공제율이 상향 조정되면서 반도체주들의 훈풍이 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주가에 큰 반응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보합권에서 오늘 거래 마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SK하이닉스도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6위에서 10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조세 속에서 확실히 자동차주가 빛을 내고 있습니다. 한국산 전기차 가운데 리스 등 상업용은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받게 됐다라는 소식에 어제도 질주했던 자동차주들 오늘도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대차와 기아 나란히 1%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도 소폭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0.53% 오른 675선에서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일중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오전장에서 1%대 밀리면서 고를 깊게 만들었는데요. 하지만 V자로 치고 올라오면서 오후 들어서서는 이 소폭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 사자에 나서고 있지만 하지만 이 매수세 심이 좀 쪼그라든 모습입니다. 반면에 외국인들 계속해서 물량 던지고 있는데요. 외국인 186억 원 매도 우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관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기관 오전장에서는 대체로 이 매도세를 유지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개인 매수세보다도 훨씬 더 압도하는 모습입니다. 기관 109억 원 매수 우위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에서 5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총 1위 자리를 탈환한 에코프로비엠이 여전히 시총 1위에 이름 올려두고 있는 가운데 종목별로는 등락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제 에코프로비엠이나 LNF, 2차전지 소재주들 강세를 좀 보였었는데 하지만 오늘은 모두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반면에 카카오게임즈 하루 만에 또 HLB는 4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HLB 2%대 강세입니다. 네, 이번 코너는 이정수의 신의 한 수 시간입니다. 매일 장 마감 이후 이정수 전문가가 시장 분석과 함께 특징주들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정수 전문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의 한 수의 이정수 파트너입니다. 네, 오늘 오전장에 상당히 좀 공포감이 심화되는 분위기였었는데 그래도 뭐 장 마감할 때는 많은 부분들 좀 만회를 해준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가져오신 특징주와 함께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오전장에는 종목들이 어제보다 더 많이 빠지는 정말 안 좋은 상황처럼 떨어졌었는데 지금 아랫꼬리를 많이 달았거든요. 나스닥 선물이 아침에서 안 좋았다가 이제 조금 좋아지는 쪽으로 바뀌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현재는 나스닥 선물, 다우 선물은 플러스 권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나오는 이 코스피, 코스닥의 이 모습은 차트적으로 볼 때에서는 이걸 이제 과매도 권역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매도라는 건 뭐냐면 말도 안 되게 너무 많이 빠지면 저렇게 아랫꼬리를 길게 달고 나오는 모양들이 자주 출현을 해요. 근데 이런 모양이 나왔다 그래서 무조건 올라가느냐? 아니요. 속임수이면서 또 떨어지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아랫꼬리가 나왔다 그래서 무조건 이거는 과매도니까 무조건 올라간다? 이런 거는 아니고요. 5일선 회복이 나와야 됩니다. 5일선 회복이 나오면 그제서야 이게 아랫꼬리 길게 나온 이 도치 모습이 샛별형이 돼서 이렇게 샛별형이 완성이 돼서 위로 상방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필요한 건요. 지금 오늘 종목들 많이 빠졌다가 지금 IT 섹터도 지금 많이 올라왔고요. 아침부터 강했었던 여행, 그다음에 카지노 관련주,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일 강하게 오늘 움직이는 히어로 움직인 엔터주, 영상 컨텐츠 엔터주들 이쪽이 지금 제일 강하게 움직이는데 웹툰 관련주 핑거스토리는 상한가를 갖고요. 어쨌든 저렇게 종목들이 움직이고 뭐 IT 섹터도 지금 반등을 주고 뭐 이런 것도 좋겠지만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이런 종목들이 반등을 주는 것보다도 우선이 돼야 되는 거는 시장에 대한 반등입니다. 근데 시장에 대한 반등이 지금 이게 시작된 게 아니에요. 아직 바닥을 잡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 좋게 얘기하면 이게 오늘 속임수가 돼서 내일 또 떨어질 수 있는 속임수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임수가 아니고 이게 정말로 반등을 주려면 미국 시장이 반등을 줘야 되고요. 미국 시장이 이렇게 반등을 줘야, 나스닥이 반등을 줘야 되고 다우존스도 뭐 여기서 잘 버티고 위로 올라가지고 유럽 시장도 마찬가지에서 해외 시장의 강세와 우리나라 시장의 5일선 회복이 나와야지만 그래야지만 진짜 반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5일선 회복이라는 건 여기 보면 빨간 선으로 저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5일선을 넘어가는 양봉, 코스피도 5일선이 넘어가는 양봉이 나와야지만 그래야 종목들이 좀 안정적으로
그때서부터 종목 장세가 되고 차별화 장세가 되든 어쨌든 종목들 단타하기가 좀 쉬워지지. 오늘 좀 아래 꼬리 달아가지고 종목들이 올라갔다 그래서 안전한 거는 아니니까 내일도 우리나라 시장이 그다음에 해외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이번 주 내에서 집중하면서 잘 지켜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벌써 현금화 대응을 지난주니까 작년이죠. 작년 크리스마스 전후로 해서 현금화 대응을 해야 된다. 배당락 전후로 해가지고 연말장에서는 현금화를 해놓고 넘어가는 게 좋다라고 이미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연초장부터 밟고 움직이는 경우들이 흔했기 때문에 17년 동안 3번에서 5번이 상승을 하고 12번 이상, 12번, 14번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여태까지. 그러니까 당연히 떨어지는 게 정상이라 보니까 현금화 대응하는 게 낫다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근데 이제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미 종목들 작년 연말에서 대응 못하고, 그 다음에 작년 연초장부터 떨어져가지고 마이너스 50% 넘어가는 사람들한테는 전혀 의미가 없는 얘기라고 그랬죠. 최근에 들어갔는데 손실이 작았거나 수익이 났던 사람들이 작년 크리스마스 전후로 해가지고 뭐 배당락 전까지 27일까지 시장들이 올라올 때 종목들이 올라올 때 팔 수 있는 사람들한테 팔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대응 못했으면 지금은 반등 줄 때까지 기다리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어쨌든 미국 시장의 반등과 우리나라의 5위선 회복이 나오면 그때서부터 반등인데 아직 시작이 안 됐다. 아직 바닥을 친 게 아니다라는 게 요점입니다. 자, 그러면은 종목 2가지를 빠르게 36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모두 투어. 자, 여행주, 관광 섹터. 자,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뭐 코로나가 난리다 해가지고 그래갖고 떨어졌던 애들인데 또 하루 만에 또 얘기가 또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매매하는 사람도 아주 그냥 미쳐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슈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요랬다가 자꾸 바뀌는데 오늘 움직이는 이유는 1월 여행 예약률이 폭증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당장은 어렵지만 하반기에는 중국 리오프닝이 기대감이 된다라는 것 때문에 상승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우려스럽지만 하반기, 그러니까 뭐 9월달, 10월달, 11월달, 12월달 하반기에선 좋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세력들이 올리고 싶으면 올리는 거고 내리고 싶으면 내리는 거고 이게 주식시장이라서 개인들이 많이 사면은 떨어뜨리는 거고 개인들이 덤비지 않으면 올리는 거고. 그러니까 뚝심을 가지고 바닥이다 싶으면은 그 종목도 좋아 보이는 것들은 그냥 사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떠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는 거는 항상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중국 소비주 관련주들은 조정받으면은 살만은 해요. 중국 소비주들은. 제일 제가 좋게 보는 쪽은 카지노 관련주입니다. 이유는 나중에 들으시면 되고요. 자, 다음은 이제 하이브. 자, 하이브도 오늘 강세를 보여줬죠. 이거 말고도 오늘 엔터주들이 대부분 강했는데 물론 영상 컨텐츠가 제일 강했지만 하이브, YG 엔터 이런 애들 다 강세를 준 이유가 지금 주요 엔터사 1분기 라인업 기대감의 상승 이렇게 이제 기사들이 나왔는데 1월 달에 그러니까 지금이죠. 1월이니까 주요 컴백 일정으로 뉴진스, 갓더비트, 르세라핌, TXT, NCT 127, 그다음에 트레저, 트와이스 뭐 등등의 지금 많은 그룹들이 1월 달에 컴백을 예정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하이브 같은 경우는 BTS랑 BTS의 RM, 뉴진스의 디토가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고 그다음에 JYP 같은 경우는 트와이스가 1월에 싱글 선공개를 하고 뭐 3월에는 미니 12집이 컴백이 확정이 됐다라고 하고요. 그 외에서도 뭐 SM도 있고 YG 엔터도 뭐 있고 이슈가 있는데 일단 YG 엔터도 블랙핑크가 지난 1일 날에 이제 데뷔한 그 티저를 공개를 했는데 그것도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뭐 반응이 뭐 좋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이슈 때문에 지금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그런 기대감에 어쨌든 엔터주들이 다 강세에 있고요. 일단 이 흐름은 좋은데 이제 시장이 문제예요. 섹터들은 어쨌든 간에 오늘 반등을 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우리나라 시장이 조금 더 올라와주는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얘기고요. 하이브도 지금 기대감이 움직이는 건데 한 20만 원 가면 아마 조정 받을 겁니다. 여기서는 추격 매수 내지는 신규 매수는 조금 이제는 좀 어렵지 않나. 그냥 조정을 받을 때 공략을 하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고요. 자, 세 번째로는 롯데관광개발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던 종목인데 이게 이슈가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지금 많이 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한번 팔았다가 다시 조정받아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장 점수를 말씀을 드리면 시장 점수는 70점 미, 매수 포인트 70점 미, 어제보다 다들 5점씩은 올랐습니다. 엔터주 80.5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정수의 신현수였습니다. 네, 어제보다는 조금 더 점수가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감인바 60분의 승부 1시간 동안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